먼저 정봉주 전 의원 관련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이제 어제 기자회견과 또 정 전 의원을 당시에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갔다는 그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공방이 오간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는데, 자 우선 김태현 변호사. 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걸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 좀 뭐랄까 다른 성 미투 의혹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른 것 사건들 뭐 민병두 의원도 그렇고, 민병두 의원도 난 안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응 반박은 없었거든요. 그냥 네. 나는 안 했다, 내 기억이 없다라는 예. 거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냥 합의된 관계였다 정도, 뭐 이 예. 정도지 뭐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희한한 게 다른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김지은 씨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프레시안에 처음 나왔던 피해 여성, 그 여성도 주장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과연 아주 이걸 세밀한 아주 묘사였죠. 세밀하게 구체적인 묘사예요. 예. 그냥 한편의 소설 같은 묘사. 그런데 그것을 대응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반박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세세합니다. 아주 시간대별로. 네, 시간대별로. 그리고 제 어떤 이런 피해자 쪽의 재반박,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제재 반박까지 양측이 너무나 진술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느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작년 일어나면 굉장히 쉽죠. 그럼 렉싱턴 호텔 딱 가서 자 예약 장부 주세요. 그렇죠. CCTV 봅시다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어딘지 아직 그 룸 가보셨죠?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예, 안 가봤어요. 뭐 갑자기 또 나한테. 아니, 왜냐면- 그럼에 뭐하러 가요? 아니 왜냐면 렉싱턴 호텔에 그 1층에 있는 그 식당에 우리는 밖에서 용무벌레도 밖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 다 저는 보는 앞에서. 거기 있는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멋있어 보이지 누구랑? 않습니까? 예? 누구랑요? 아니 뭐 여러 사람들이랑 오케이. 저는 가보신 줄 알았죠. 어쨌든 어쨌든 그거 하려면 다 예약을 받습니다. 예. 그 예약 정보랑 그 CCTV 한번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11년이니까 예. 그 호텔 식당이 2011년 거를 가지고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뭐 정말 폭로전의 양상이 됐고,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고소라는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하게 되면 나오겠죠. 이게 선거 전에 나오긴 쉽지 않지만 결과가 누가 되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 김수민 네.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수사로 밝혀질까 이것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이제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 자체를 간 적이 없다 그 즈음에 그렇게 밝혔을 때는 이거 어쩌면은 어느 쪽이 옳든 간에 쉽게 가려지겠다라는 그런 예감을 가졌는데, 이게 뭐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그리고 확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증이 예. 증언하고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 CCTV라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와 증거가 없는 이상은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사회 논점을 남길 수도 있다.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무죄 추정주의를 우리가 적용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무죄 추정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특히나 또 정 전 의원은 현직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리에 도전하는 입장이고, 그럼 저 사람이 자리에 도전한다 했을 때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그냥 무죄라고만 할 것이냐. 그렇게 치면 또 만약에 피해 호소인이 진짜로 피해자라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채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가 있는 쟁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소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그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위라는 일단은 걸. 그 전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자 쪽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강제추행인데 2011년일 때 공소시효도 지났고. 친고죄고 뭐 그 문제 저 고소기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중에 칼을 뽑아든 건데, 나름의 칼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낙선의 목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모든 형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재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진짜 재판에 기소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자 측이 피고인 측,
검찰이 이제 검찰 측 아니겠습니까? 네. 유죄 입증증은 검찰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쌍방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리기 때문에 예. 그 유죄가로 입증되는 증거들을 이 여성 측 고소를 당한 여성과 이 기자 측이 많이 갖다 주죠 검찰에. 아 우리 예. 이런 자료 있다고.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김수민 전 의원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 이 렉싱턴 호텔은 사실은 사설 기관이 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 4개월이면 없애버린다고요 카메라.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이제 방범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로는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속도 위반 카메라도 있고 또 방범 자료 취집하는 뭐 있겠죠, 카메라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7년 이러진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참 뭐 제가 하드디스크 지금- 용량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근데 결국 민구팍 씨하고 정봉주 전 의원 간의 의견이 갈리는 게 하계동 을지병원 예. 거기가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옛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하계동 아. 을지병원이요. 그 을지병원에서 렉싱턴 호텔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 40분 정도 걸렸다는 거고 저 정봉주 민국파 씨 증언은 정봉주 전 의원은 야 무슨 축지법이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네. 근데 당시에 아마 그게 오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그래서 쫙 와가지고 성수대교 쪽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빠졌을 거예요 여의도 예, 쪽으로. 예.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방범 카메라도 있고 그게 사실 보존기한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서버 같은 데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 보면 어디 하나에 찍혀 있겠죠. 그게 7년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래도 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근데 그걸 뭐 김성준 모르시나요? 앵커한테 여쭤본다고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뭐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근데 이제 말이죠. 취재 현장에서 뭐 그런 거 안 하셨나 해서. 그 오늘 고소를 했는데 정작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그 분을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네. 그걸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떤 계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피해 호소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좀 고소 대상에서 일단을 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원히 빼겠다라는 거는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뭐 혹시나 또 어떤 뭐 상황의 변경이라든가 예. 뭐 피해자의 심경의 뭐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호소인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정 전 의원의 오늘 고소는 어떤 나를 무고하게 몰았다 자체에 대한 고소라기보다는 네. 팩트 체크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도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고소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피해 호소인을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뭐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일단 네. 언론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일단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밝혀진 게 뭐 물론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겠나. 왜냐하면 특정은 됐을 거예요. 정확히 뭐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야 그 피해 여성 A 씨는 그 기자하고 대학 동창이다. 그리고 낙검수 모임 팬이어서 모임에 몇 번 왔었다는 얘기는 대충 누군지는 안다는 얘기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모르죠. 이름이나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야 나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가 아니라. 네. 그런데도 만약에 그 고소를 뺐다는 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한 대응이 하나 있고 굳이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자극을 해서 확전을 시키는 것을 조금 막으려는 건 아니겠나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그 무료 변론해주겠다고 나온 박훈 네.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박훈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죠. 뭐 영화 예.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고 예. 노동조합 쪽에서 주로 일을 하시면서 진보 성향의 투쟁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한테 이제 타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타살 의혹을 이상호 기자가 제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 맞은편에서 등장해서 서혜순 씨를 변호하는 그 역할로 나서신 분이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박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상호 기자나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음모론의 유포자들이고 생사람 잡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 그래서 이 박훈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누군가를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은 이분도 조금 정치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도 모르는 분은 아닌데 좀 돈키호테 기질이 있으신 분이고 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예, 그런 예. 성격의 분이시죠. 저 지금 그 말씀 중에 그 다음 코너 이 코너 바로 다음에 할 추적 사건 사고 추전을 위해서 배상훈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스튜디오 마침 밖에 오셨군요. 경찰의 주요 도로 카메라 자료는 오래 보존을 안 한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진술에 의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이거야 참 아이고. 자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 관련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이제 어제 기자회견과 또 정 전 의원을 당시에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갔다는 그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공방이 오간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는데, 자 우선 김태현 변호사, 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걸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 좀 뭐랄까 다른 성 미투 의혹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른 것 사건들 뭐 민병두 의원도 그렇고, 민병두 의원도 난 안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응 반박은 없었거든요. 그냥 네. 난 안 했다. 내 기억이 김수민 근데-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수사로 밝혀질까 이것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이제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 자체를 간 적이 없다 그 즈음에 그렇게 밝혔을 때는 이거 어쩌면은 어느 쪽이 옳든 간에 쉽게 가려지겠다라는 그런 예감을 가졌는데, 이게 뭐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그리고 확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증이 예. 증언하고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 CCTV라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와 증거가 없는 이상은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사회 논점을 남길 수도 있다.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무죄 추정주의를 우리가 적용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무죄 추정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특히나 또 정 전 의원은 현직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리에 도전하는 입장이고, 그럼 저 사람이 자리에 도전한다 했을 때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그냥 무죄라고만 할 것이냐. 그렇게 치면 또 만약에 피해 호소 없다라는 예. 거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냥 합의된 관계였다 정도, 뭐 이 예. 정도지 뭐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말 희한한 게, 다른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김지은 씨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프레시안에 처음 나왔던 피해 여성, 그 여성도 주장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과연 이걸 아주 세밀한 아주 묘사였죠. 세밀하게 구체적인 묘사예요. 예. 그냥 한편의 소설 같은 묘사. 그런데 그것을 대응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반박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세세합니다. 아주 시간대별로. 네, 시간대별로. 그리고 제 어떤 이런 피해자 쪽의 재반박,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제재 반박까지 양측이 너무나 진술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느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작년 일어나면 굉장히 쉽죠. 그럼 렉싱턴 호텔 딱 가서 자, 예약장 부조 조인이 진짜로 피해자라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채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가 있는 쟁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소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위라는 일단은 걸. 그 전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자 쪽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강제추행인데 2011년일 때 공소시효도 지났고. 친고죄고 뭐 그 문제 저 고소기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중에 칼을 뽑아든 건데, 나름의 칼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낙선의 목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모든 형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재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진짜 재판에 기소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자 측이 피고인 측, 검찰이 이제 검색세요. 그렇죠. CCTV 봅시다면 바로 나옵니다. 그 어딘지 아직 그 룸 가보셨죠?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어요. 뭐 갑자기 또 나한테. 아니, 왜냐면- 그러면 뭐하러 가요? 아니 왜냐면 렉싱턴 호텔에 그 1층에 있는 그 식당에 우리는 밖에서 용무벌레도 밖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다 보는 앞에서. 거기 있는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멋있어 보이지 누구랑? 않습니까? 네? 누구랑요? 아니 뭐 여러 사람들이랑. 예. 오케이. 저는 가보시는 줄 알았죠. 어쨌든 어쨌든 그거 하려면 다 예약을 받습니다. 예. 그 예약 정보랑 그 CCTV 한번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11년이니까 예. 그 호텔 식당이 2011년 거를 가지고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뭐 정말 폭로전의 양상이 됐고,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의 고소라는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하게 되면 나오겠죠. 이게 선거 전에 나오긴 쉽지 않지만 결과가 누가 되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